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부장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죠.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금 야권에 수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돈 봉투를 받는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6명 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조국이가 말이죠, 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주 강력히 이 반발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야, 이런 범죄인이 말이죠, 지금 2년 동안 영창에 갇혀 있을 인간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요게 대한민국의 여의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의회 정치가 얼마나 지금 이제 잘못됐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의 그야말로 키맨, 그러니까 이상직의 특혜 채용과 이상직, 그러니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사위의 특혜 채용에 아주 결정적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 청와대 신모 행정관, 요 인간이 이 증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증언 거부는 곧 본인이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증언 거부와 관련해서 아주 특징적인 것 몇 가지, 즉 이걸 보면,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을 끝까지 보면요, 그러니까 검찰 거부, 법원에서의 거부, 이 얘기는 결국은 사위가 특혜 채용이 맞다 이 얘기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키맨 중에 키맨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을 비롯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대거 친명과 친문들이 지금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김동연 판사가 제대로 스모킹건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작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을 좀 유리하게 판결하고 싶겠죠. 왜? 같은 좌파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 진행 동향을 봐도 이재명한테 굉장히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잖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양파가 되는 것이죠. 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들을 다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배석 판사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또 반발이 나오겠습니까? 또 이 신진호 부장판사까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이 야권의 비판에 비판에 대해서 스스로 방탄을 치는 입장이 아닌가. 뭐냐? 바로 뭐냐? 지금 이 우이중 교사 사건을 받고 있잖아요. 대장동하고 우이중 교사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어제 우이중 교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종 결심 공판은 30일 날 한다. 그동안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9월 30일 날 하고요. 그러면은 11월 말 또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우이중 교사 사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이재명의 운명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이중 교사, 우이중을 시켰다. 누구한테? 바로 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했던 이 김진성이한테 했다. 그래서 김진성이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요거를 지금 이제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부분적으로 이제 발췌해서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아이고 이거 또 짧겠네,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한 칸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 싹 다 틀어봐라. 그러니까 그거 한 10분이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 틀어. 그러니까 끝난 것이죠. 이 우이중 교사를 가지고 이제는 요거 법정 구속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의 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재판장의 심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스모킹 건 중에 스모킹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법무장관이 오늘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우선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10명인데 4명은 끝났고 6명이 끝까지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현역 의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이 지금 검찰에서 지금 4차례, 5차례씩이나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요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서면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해요. 그러면 지금 정기국회가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현행법이 아닌 한. 그래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체포영장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체포를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박성재도요,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말은 상당히 점잖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요, 6차례까지 좀,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체포영장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과 같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된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정지를 당해서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입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한 구의원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아니 야당에서 대부분 대안 변입한테 4명을 추천하라고 하면 4명 중에 2명을 지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임명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디올 파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은 원칙적으로 특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우연적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 여사 특검법에 추가되고 있는 게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입수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주가 조작까지 특검에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다시 특검 수사 넘기자. 이거는 맞지 않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의 이제 이건태, 이것도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이 이건태가 물었어요. 이 청탁 더하기 금품은 알선수재라는 게 수사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무능한 거야. 반격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주 옳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은 원론적인 답변이 가장 충실한 것이죠. 여기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절수위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수위라도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전국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조금 몇몇 핵심 이 용어에 관해서는 좀 더 강한 이 워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혼자 좀 점잖하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법무장관이 좀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법무장관 좀 세게 나갈 거는, 예. 너무 워딩이 그야말로 선비 같다. 이런 얘기를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절차만 밟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자 있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소위,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김 여사법하고 최상병. 요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폐기된 법보다도 더 독소조항이 많아서 이제는 국민들도 지쳤다. 예. 그래서 더 악화된 법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보겠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해오던 헌법 관리를 무시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 이런 게 여야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가 전혀 없는 점이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못하고 소환도 못한 사건을 갖다가 이번에 이중으로 조사해서 인권 침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그리고 이제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이런 문제점들이 그냥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놨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국민이 필요할 것이다. 옳죠. 왜냐하면 박정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압이 없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박정훈이가 외압이 없었다는데 무슨 특검이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번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이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을 보기에는 분칠한 특검이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장관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석이가요, 이번 이제 김건희 여사 요 백 문제 가지고 이제 수심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명치 못하라는 얘기는 이제 이원석이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명치 못하게 해서 하여튼 뭐 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원석이도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대통령실도 기분이 좀 안 좋죠. 예, 꼭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한 얘기를 다시 꺼내서 할 얘기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입장이 났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사건 자체를 가지고 수심이라 한 것은 끝났지만은 지금 이제 최재형이가 별도의 수사심의를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최재형이의 수사심의를 요청하면 이것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공평성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이 최재형이 이런 요 주장 요거를 갖다가 기각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요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 제2부속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 중에 있고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 그리고요,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석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요, 윤 대통령 부부는 다문화 과정, 그리고 소외가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전해갖고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인간이 하는 얘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 조국,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공격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무조건적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 요거요, 이런 인간 더 나라를 망치기 전에 빨리 구속해야 된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서 온 힘을 다해 우연적 증거를 모으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충성하겠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 누가 누구를 거짓말하고 누가 누구를 경고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이 지금 야권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 친검 언론에만 흘린다. 그래서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요런 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문재인이도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나올 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고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수도조항을 신설한 거, 이런 이제 개헌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 공유형, 협동조합형 간접 소유의 주택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돌봄 혁신, 이런 것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더러운 인간이 참 이런 인간을 갖다가 대표 연설까지 들어야 되니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위증 교사 사건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김동연 판사의 중요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바로 뭐냐, 이 위증 교사,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김진성 수행비서한테 위증하도록 압박하고 회유하는 요 분량의 요 내용의 녹음 파일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이제 이 검찰들이요, 이 수사검사 4명이 전부 다 오늘 마지막 심판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들어줬더니 재판장이 이거 한번 다 들어보자. 이거 다 들어봐서 다 들어봤답니다. 30분 이상. 다 들으면 끝나는 것이죠. 생생하게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위증교사 사건은 끝이 났다.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을 보면 한 40%가 법정 구속, 그리고 한 40%가 징역인데 이제 법정 구속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이런 수준의 판결이 나왔다. 그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재명의 위중교사, 이거는 아주 죄질이 나쁘잖아요. 죄질이 사악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거 무조건하고 장기 법정 구속을 쳐야 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배석한 판사들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모킹건이 뭐냐? 이거는요, 간단한 것이 첫째는 녹취록이 있고 두 번째는 KBS PD도 과거에 2002년도인가요? 요 당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내용, 즉 요 이재명이가 검사 사치는 것이 맞다. 요렇게까지 법정에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변호인 측에서는 요거 이제 녹취록을 뜨니까 그거 짜집기 한 거야. 요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했다가 그래? 다음은 들어보지. 싹 다 들읍시다. 30분 걸리는데요. 좋아요. 다 들읍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변호인 측에서 뭐라 했냐면, 검사님들께서 서중 조사하면서 말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다.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집기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판사가 이렇게 그거 전부 다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직접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지금 부분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10분이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30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꼭 쭉 들어주세요. 녹음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쭉 들어주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4시 30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갖고 요 녹취 내용을 전부 다 싹 다 틀어줬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혐의 재판에서 뭐라 그럴까요? 본인에게 유리하게 등원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게 맨 처음에 이제 22년 전에 2002년도에 요 사건이 있었을 때 요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2003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도 12월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003년 7월에 선고받았고 2004년도 12월에 확정 판결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당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하자면 이 김병량이하고 KBS 측에서 둘이서 짜갖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그런 야합 때문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김병량의 수행비서 김진성이한테 그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그런 혐의를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위중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로 돼 있고 죄질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중교사 사건에 관해서는 이제 이달 30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한다. 예, 요거 법정 구속으로 간다. 예, 요런 지금 주장이 법조계에서 대대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키맨, 문재인 사회 특혜 채용, 그리고 태국 이주, 이런 그 전반적인 사건 관해서 키맨 중에 키맨이 청와대 이 신모 씨인데 이번에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으로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이유는 내가 지금 참고인으로 돼 있거든요. 형사소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거의 안 했어요. 71분간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나 이제 키맨이냐? 지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요, 특별감찰반장을 했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통령의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을 관리해 왔어요. 자, 그래서 신행정관이요, 선임 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이 패싱하고서 바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임 행정관까지도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니까 법원에 증인으로 내가 불러서 소환했는데 법원에서도 전혀 대답을 안 했어요. 질문이 총 79개인데 75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인간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죠.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신행정관의 경우는 조국혁신당에서 재보궐선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재보궐선거에 검증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79개 중에서 75개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이게 키맨이냐.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상지가 63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행정관의 경우에는요, 이상지기한테 22차례에 관해서 전화 또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아주 키맨 중에 키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증언은 거부했지만 지 죄가 뭔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너 다 알잖아. 그래, 빨리 풀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요렇게 이제 압박한 것이나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가 입건된 상태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건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는요, 이 신행정관이 선임 행정관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직접 비서관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요 상급자가 누구인지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국이냐 임종석이냐 물으니까 이런 이름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그 상급자가 조국이고 임종석. 그러면 그 위에 누굽니까? 그 위에 당연히 문재인이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직접 뇌물로 지금 혐의를 잡고 입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요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